전자생물학 8주차 세 번째 시간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 금요일 날 중간고사인 건 알죠? 네, 오늘 DNA 애플리케이션 마무리하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지난 시간에 이제 DNA 애플리케이션 시작하면서 DNA 애플리케이션이 세미 컨저버티브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나이트로젠 아이소톱 동위원소를 이용한 웨슬슨 앤 스타 1958년도에 수행된 실험을 통해서 DNA 애플리케이션이 세미 컨저버티브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을 했고요. 그다음 3페이지 이제 애플리케이션 과정인데 이콜라이의 DNA 폴리머레이즈 폴 3, 이콜라이는 DNA 폴리머레이즈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폴 1, 2, 3 세 종류가 있는데 이제 어디 보시면 되냐면 11페이지 한번 보세요. 11페이지 핸드아웃 11페이지에 보면 폴 펑션 그래서 검은색 동그라미 3개 있죠. 폴 1, 2, 3 이게 있는데 실제로 펑셔널 폴리머레이즈 at the replication fork 레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수행하는 폴리머레이즈는 폴 3고요. 그 다음에 폴 1이 여기 보시면 제일 뒷부분에 removal of RNA primer 오늘 쭉 설명을 할 텐데 RNA 프라이머를 레플리케이션 하고 나면 RNA 프라이머가 군데군데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프라이머를 제거해 줘야 되는데 그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스텝에 관여하는 것이 폴 1이고요. 폴 2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데미지 템플레이트 약간 DNA에 데미지가 오거나 했을 때 그것을 고쳐주는 그런 DNA 리페어에 관여하는 폴리머레이즈가 폴 2예요. 어쨌거나 이제 폴 3라는 아이가 DNA 레플리케이션 하는데 DNA 폴리머레이즈와 RNA 폴리머레이즈의 차이점 플러스 1. DNA 폴리머레이즈는 어디에서부터 레플리케이션 해야 되는지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먼저 누가 가서 지난 시간에 여기 얘기했었죠.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에는 AT리치한 시퀀스가 존재하고 그 4페이지부터 보면 드나 A라는 프로틴이 먼저 가서 오리진 오브 애플리케이션에 가서 바인딩을 하고 오리진 오브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풀어줘야 멜팅을 시켜야 그 다음에 폴리머레이즈가 와서 스타트를 해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할 테니까 근데 드나 A가 바인딩해서 DNA 템플레이트를 이렇게 풀어주고 그래서 헬리케이지 액티비티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드나 B라는 또 다른 헬리케이지가 오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드나 A는 오리지널 애플리케이션 부분을 풀어주는 거고 드나 B는 폴리머레이즈랑 같이 이동하면서 폴리머레이즈 앞쪽을 계속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헬리케이지이고 일단은 드나 A가 들어오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드나 B는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레이즈가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폴리머레이즈는 플러스 1을 합성 못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프라이머를 만들 수 있는 RNA 폴리머레이즈 프라이메이즈라는 엔자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드나 G라는 프로틴인데 어쨌든 이 프라이메이즈가 프라이머를 만들어줘야 돼요. DNA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드나 A라는 프로틴이 이 부분을 이렇게 열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열 거예요. 그러면 프라이메이즈가 와서 프라이머를 이렇게 합성을 해요. 합성을 하죠. 이렇게 합성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레이즈가 와요. 폴리머레이즈가 오면 폴리머레이즈 여기 보시면 폴리머레이즈는 되게 6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DNA 폴 3는 large multi-complex 엔자임이고 which is somewhat dimeric in nature. 약간 다이머와 같은 그런 기능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two polymerase active site. 두 곳의 폴리머라이제이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엔자임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레플리케이션이 이쪽만 하면 한쪽만 하면 또 반대쪽도 레플리케이션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도 레플리케이션 해야 되고 이쪽도 레플리케이션 해야 되고 이쪽으로 쭉 갈 때 만약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합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은 다 만들었는데 어느 한쪽 이 위쪽은 다 만들어지지 않으면 레플리케이션 끝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레플리케이션이
요쪽이 레플리케이션 될 때 위도 레플리케이션 되는 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이 위쪽과 아래 스트랜드, 위쪽과 아래쪽 스트랜드가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끝날 수 있으려면 하나가 같이 일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하나의 큰 엔자임이 얘네들을 이쪽도 만들고 이쪽도 만들고, 근데 이쪽은 위쪽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반대잖아요. 폴리머레이즈는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폴리머레이즈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는 움직이면서 앞쪽 풀면서 계속 이렇게 앞으로 가면 되죠. 풀리면서 계속 앞으로 가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쪽은 뭐냐면 위쪽 스트랜드는 이쪽 부분, 이 오른쪽 부분을 합성하려면 또 다른 프라이머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가야 되고, 이게 계속 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프라이머 만들고 연결하고 프라이머 만들고 연결하고 이런 스텝으로 이렇게 스텝이 끊기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엔자임이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아래쪽 스트랜드 같으면 내가 엔자임이에요. 내가 엔자임이고 이게 엔자임 액티브 사이트예요. 액티브 사이트면 얘는 이렇게 하면서 합성을 하면 되죠. 이쪽 스트랜드 아래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합성을 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프라이머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리 가야 되고 얘는 이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 이상한 모양이 돼요. 이렇게 갔어요. 갔으면 또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부분은 얘는 그냥 쭉 가면 되고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프라이머가 저 앞쪽에 있어서 이렇게 또 와야 돼요. 이런 이상한 모양이 돼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이렇게 쫙 가면서 폴리머레이즈가 가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아래쪽 스트랜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라이머가 만들어지면 얘는 이쪽으로 쭉 가면서 그냥 풀면서 앞쪽으로 풀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이쪽 스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프라이머를 만들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 얘는 지금 여기 요만큼 왔을 때 얘는 액티브 사이트가 여기고 얘는 액티브 사이트가 여기 있어요. 액티브 사이트가 이렇게 뒤틀려 있죠. 뒤틀려 있는데 그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그냥 계속 가면 돼요. 근데 얘는 액티브 사이트가 다시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 돼요. 여기 프라이머 만들고 여기가 또 액티브 사이트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이쪽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상한 모양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느냐? 엔자임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약간은 미러 이미지처럼 내가 엔자임인데 액티브 사이트가 여기 있고 액티브 사이트가 여기 있어요. 그럼 프라이머가 여기 동시에 있으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문제는 얘는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이상한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가면 될까요? 되게 희한한 방법인데 얘를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지금 우리가 DNA를 이렇게 풀렸다 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프라이머, 여기 프라이머 위치가 다 다르죠. 액티브 사이트가 여기서 있어야 되고 여기 있어야 되고 액티브 사이트가 엔자임으로 보면 그렇죠. 이런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를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그려봐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그러면 여기고요. 여기죠. 그쵸? 근데 요 그림을 이렇게 원된 부분, 이렇게 원된 부분, 이게 DNA고 원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원을 이렇게 세워보세요. 이렇게 세워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이런 모양.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액티브 사이트랑 여기 액티브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보다는 느낌상 굉장히 가까워져 있어요. 이해 가나요? 가까워져 있는데 여전히 방향이 반대라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똑같은 방향으로 폴리머레이즈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하고 이 반대쪽 스트랜드를 얘를 이렇게 뒤집어요. 위쪽을 이렇게 한번 꼬아요. 180도. 이렇게 꼬우면 어떤 위치가 되냐면 얘는 프라이머를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얘도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얘랑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폴리머레이즈가 첫 바인딩해서 프라이머가 한쪽 스트랜드는 그대로 있고요. 풀린 다음에 한쪽 스트랜드는 그대로 있고 한쪽 스트랜드는 이렇게 180도가 꼬여져요. 그러면 프라이머가 있는 방향이 얘랑 지금 이렇게 평면에 그려놔서 그렇지 이거를 이렇게 90도를 세워버리면 내 앞에 우리 그 놀이동산 가면 열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그런 열차들, 그런 올라가는 레일이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레일. 그런데 이 레일 위를 양쪽에 내가 엔자임이고 액티브 사이트가 여기에요. 근데 이런 모양이나 이런 모양은 지금 얘가 액티브 사이트에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얘가 가는 방향이 이렇게 달라요. 합성하는 방향이. 근데 얘를 레일을 한쪽을 꼬아 놓으면 얘는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이렇게 세워 놓으면 바로 옆이에요.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합성하면 돼요. 요만큼은. 얘는 요만큼을 합성을 하고 얘는 요만큼을 합성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은 이렇게 풀려요. 이 부분을 좀 떼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풀리면 여기도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얘는 여기까지 왔다 치면 얘는 그냥 아래쪽은 프라이머 없이 그냥 방향이 계속 가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프라이머가 또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프라이메이즈는 폴리머레이즈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드나 A가 풀어준다 그랬죠. 풀어주고 드나 B가 붙어서 앞쪽을 계속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프라이메이즈가 와서 프라이머를 만들고 근데 그 프라이메이즈랑 그 드나 B는 폴리머레이즈랑 같이 움직여요. 왜냐하면 드나 B는 앞쪽을 계속 열어줘야 되니까 필요하고 프라이메이즈는 중간중간에 프라이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90도를 세워보면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액티브 사이트 요 부분의 액티브 사이트가 똑같아져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만들 때 얘도 역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폴리머레이즈가 와서
폴리머라이제이션 하기 전에 프라이머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프라이머를 만드는 데 있어서 프라이머를 만들 때 아래쪽 스트랜드는 그냥 정방향대로 가면 되지만 반대쪽 위쪽 스트랜드는 거꾸로 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DNA 템플레이트 부분이 한쪽은 그대로 이렇게 펴져 있고 반대쪽은 이렇게 180도가 이렇게 꼬여요. 그래서 프라이머가 양쪽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폴리머레이즈가 붙으면 양쪽에 프라이머 끝을 잡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가다 보면 이제 이 부분 한 부분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 앞부분이 열려야 되겠죠. 열려야 되고, 그리고 이쪽은 그냥 쭉 가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이 반대쪽은 또 180도가 꺾여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새로운 프라이머가 딱 생기고요. 새로운 프라이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프라이머 만드는 동안 이쪽은 합성을 해 나가고, 이쪽은 이제 프라이머가 만들어지면 프라이머 끝을 잡고 동시에 또 이렇게 나가는 게 두 번째 스텝. 이해 가나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그리잖아요. 5 프라임, 3 프라임, 3 프라임, 5 프라임. 이쪽은 프라이머를 이렇게 만들고, 프라이머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가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면 되고, 얘는 이렇게 갔다가 또 프라이머 만들고 이렇게 갔다가 또 프라이머 만들고 이렇게 갔다가. 근데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요거 하나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풀리고 요거 만들고 얘는 그냥 계속 진행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요거 한쪽에서 프라이머 만들고 가고 얘는 계속 지나가고를 하나의 폴리머레이즈가 동시에 하는 게 이콜라의 레플리케이션 과정이에요. 이해가 가나요?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꺾이는 거. 한쪽은 그대로고 한쪽은 180도 꺾여서 하나의 폴리머레이즈가 두 개의 액티브 사이트가 이렇게 양쪽에 있을 때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하려면 이 한쪽 템플레이트 부분은 180도가 꺾여서 이렇게 진행해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이 그림이 7페이지에 위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위에는 이 부분만 이렇게 꺾여져 있는 부분만 이렇게 표시를 했고 한쪽은 안 꺾여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꺾여져 있는 이 생길 때 이쪽도 이렇게 생겨서 이 액티브 사이트가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 양쪽을 동시에 하게 되는 이런 모양을 표현한 건데, 사실은 이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은 그림인 것 같아요. 이 정도? 얘는 그대로고 얘는 템플레이트가 180도 꺾인다. 그래서 프라이머가 만들어지는 곳이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프라이머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폴리머레이즈 액티브 사이트 양쪽에 딱 잡고 가는 액티브 사이트가 된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레이를 따라서 폴리머라이제이션을 하게 된다. 사실은 레플리케이션에서는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뭐 더 자세히 하자면 엄청 더 자세히 할 수 있는데 뭐 여기서는 요 정도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다음에 계속 이렇게 쭉 만들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한쪽은 여기서 오리지널 레플리케이션 여기고, 이쪽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쭉 한쪽은 다 만들 수 있고요. 반대쪽은 프라이머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뛰어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아이는 누구냐면 폴 1의 무슨 액티비티? 폴리머레이즈 1의 DNA 폴리머레이즈 1의
이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액티비티, 폴리머레이즈가 가지는 액티비티 세 종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폴리머레이즈니까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 두 번째는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세 번째는 3'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기 이제 폴리머레이즈가 붙거든요. 여기 이 부분에 폴리머레이즈가 붙으면 시작하는 곳은 여기 3'이에요. 여기다가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데리고 와서 넣어주려고 하는데 내 앞을 막고 있는 RNA의 5'을 제거하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앞부분을 RNA를 제거하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 데리고 와서 연결하고 RNA 제거하고 새로운 뉴클레오타이드를 불러와서 연결하고. 그래서 내 앞에 내가 일하고자 할 때, 폴리머라이제이션 하고자 할 때 내 앞을 막고 있는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액티비티, 폴리머레이즈 1의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프라이머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하나씩 데리고 오면서 DNA를 연결해줘요. 근데 그래서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물론 여기도 연결하는데 그럼 여기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 폴리머레이즈는 DNA 폴리머레이즈 특히 멀티뉴클레오타이드 프라이머처럼 여러 개 있는 거에다가 하나를 데리고 와서 붙이고 하나를 데리고 와서 붙이고 하나를 데리고 와서 붙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뭐냐면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랑 여기 사이는 이 부분이 멀티뉴클레오타이드고 이 부분도 이미 만들어진 멀티뉴클레오타이드예요. 그러니까 긴 뉴클레오타이드와 긴 뉴클레오타이드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아이는 누구냐면 라이게이즈예요. 라이게이즈. 그러니까 라이게이즈가 이 부분을 연결해줘요. 이 부분 연결, 이 부분 연결. 이렇게 하면 DNA 부분, RNA 프라이머가 쫙 제거되고 그 부분으로 D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좀 중간중간에 릭이 생긴 부분은 라이게이즈가 연결을 해준다. 이렇게 하면 레플리케이션이 끝이 나요. 네, 이 부분이 이제 9페이지까지 설명이 끝났어요. 9페이지까지. 그래서 이제 9페이지 아래 보면 Summary of Steps of in E. coli DNA Synthesis Replication 스텝을 보면 1번 드나 A 프로틴이 Origin of Replication 부분을 디내추레이션 시킨다. 드나 B는 헬리케이즈 액티비티를 갖는 아이고 그 다음에 프라이메이즈가 4번 프라이메이즈가 create RNA 프라이머를 만든다. 그 다음에 5번 애프터 RNA 프라이머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DNA 폴 3가 RNA 프라이머로부터 DNA를 합성하게 된다. 그런데 RNA를 합성할 때 요 과정이 반복이에요. 리딩 스트랜드라고 하죠. 이 리딩 스트랜드는 계속 그냥 합성하게 나가면 되는데 이 레깅 스트랜드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니까 폴리머레이즈가 바인딩 하기 전에 프라이머가 만들어지잖아요. 만들어지면 그 다음 스텝에 뭐가 돼야 하냐면 레깅 스트랜드가 180도 회전한다. 180도 회전하면 폴리머레이즈가 왔을 때 프라이머가 양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양쪽의 엔자임 액티브 사이트가 프라이머 끝을 딱 만날 수 있을 때 요럴 때 여기에 DNA 더블 스트랜드가 있고요. 내가 폴리머레이즈가 위에서 봤을 때 첫 바인딩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이런 레일이 이렇게 있는 거야 내 앞에. 근데 프라이머가 요만큼 만들어져 있어서 나는 여기 프라이머 끝을 딱 잡고 이걸 쭉 합성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드나 B에 의해서 이 부분이 풀리겠죠? 이 부분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풀리면 레깅 스트랜드를 돌리고 리딩 스트랜드는 그냥 폴리머레이즈가 만들면 되는데 레깅 스트랜드는 프라이머가 필요하죠.
프라이머 만들고 나면 그 끝에는 또 액티브 사이트가 같이 모여요. 그러면 또 나머지 이만큼을 이렇게 합성하고 그 다음에 드나비가 앞쪽을 풀고 레깅 스트랜드 180도 돌고 이쪽은 프라이머 만들고 얘는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똑같이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이런 DNA 레플리케이션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폴 3는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폴 1이 붙어서 폴 1에 5'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와 폴리머라이제이션 액티비티. 엑소뉴클레이즈 액티비티는 RNA 프라이머를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폴리머레이즈 액티비티를 하나씩 그 빈 공간을 메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DNA가 나오면 걔는 자르지 않고요. RNA 부분만까지만 딱 잘라요. 그러면은 이제 멀티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앞도 멀티 DNA 뉴클레오타이드가 되니까 그때는 얘는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멀티 뉴클레오타이드와 멀티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있는 갭, 닉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라이게이지가 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DNA 레플리케이션이 깔끔하게 끝이 납니다. 예, DNA 레플리케이션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시험에도 DNA 레플리케이션 과정에 대해서 그냥 설명하시오 이렇게 좀 크게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이런 그림들을 잘 그려가면서 예, 레플리케이션 되는 과정들을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한 8, 9분, 한 10분 남았거든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우리 처음에 챕터 모리큘러 네이처 오브 진 여기에 보면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실험 같은 경우는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실험이 아니라 뭔가 형질을 전환시키는 뭐가 들어오면 완전히 나의 그런 피노타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나의 피노타입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 그것이 이제 유전 물질과 굉장히 유사할 것 같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한 실험이고요. 실제로 DNA가 유전 물질이다라는 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증명한 실험 누구 실험? 허시 앤 체이스 실험. 박테리오파지 T2 이콜라이 인펙션에서 한 실험. 그러니까 DNA가 유전 물질임을 증명한 실험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하면 허시 앤 체이스 실험에 대해서 그림 그려가면서 어떻게 DNA를 레이블하고 뭐 단백질을 레이블했더니 박테리오파지 뭐 이런 그림 설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써주셔야 돼요. 예. 큰 문제로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진 펑션 여기서는 예, DNA와 RNA의 차이점 그리고 DNA에는 T를 쓰고 RNA에는 U를 쓰는 이유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지네틱 코드를 완성하기 위해서 한 실험들이 뭔지 뭐 이런 거 예. 모리큘러 클로닝 메소드는 뭐 악어와 린 실험은 이거는 리섹션 엔자임의 존재를 직접 규명한 실험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박테리아가 박테리오파지의 공격을 받을 때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증명한 실험이에요. 이해가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하면 아보와 린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PCR은 우리 2n승 마이너스 2n 이 식을 유도하는 방법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PCR을 할 때 PCR에 뭐 세 가지 스텝이 있는데 세 가지 스텝에 각각 온도와 시간이 있었죠. 근데 그것 중에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두 개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있었고 뭐 하나는 템플레이트의 길이에 따라서 프라이머 익스텐션 타임을 바꿔줘야 되고
하나는 이제 프라이머 어닐링 타임을 바꿔줘야 되는데 프라이머 어닐링 템퍼러처를 바꿔줘야 되는데 어닐링 템퍼러처는 그 프라이머가 가지는 멜팅 템퍼러처 TM 값에 보다 한 5도에서 10도 낮은 온도를 써야 된다. 그래서 PCR을 하고 나면 우리가 원하는 PCR 프로덕트가 쫙 잘 나올 때도 있지만 나오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잡밴드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밴드들이 많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벡터에서는 벡터 플라스미드의 정의 그리고 플라스미드를 벡터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멀티클로닝 사이트인데 멀티클로닝 사이트를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셀프 라이게이션이 많이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셀프 라이게이션이 생기는 것을 또 예측하고 그것을 배제하지 못하지만 콜로니 중에 셀프 라이게이션 된 플라스미드 벡터가 들어가 있는 콜로니와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제대로 끼어 들어가 있는 벡터가 들어간 콜로니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낙지 프라임 시스템. 그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퀀싱 메소드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레플리케이션은 두 가지 배웠죠. 레플리케이션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스텝 이런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레플리케이션이 세미 컨저버티브하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내용들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 좀 마지막으로 잘 보시고요. 시간이 3분 뭐 몇 초 남았는데 대면 수업이면 질문도 받고 그럴 텐데 지금 수업을 더 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동영상을 이 빈 영상만 하고 영상을 남겨둔 채로 시간만 좀 보낼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 날 대면 시험을 보는데 뭐 하여튼 최대한 소독도 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띄엄띄엄 앉아서 시험 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다들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는 시험 때문에 강의 동영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시험 보고 그 다음 주부터 강의 동영상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또 트랜스크립션, 트랜스레이션 재밌게 해봅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했습니다.